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다입니다. 오늘은 이러다 공항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보시면 러시아 반대에 추가 감산 실패했다. 국제유가가 10% 폭락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뉴스를 보시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10개 비회원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가 6일 현지 시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감산 합의에 결국 실패했고 러시아가 끝내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아서다. 이날 이제 국제 유가는 10% 넘게 대폭락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텍사스산 원유가 전거래일 대비 10.1%, 4.62달러 미끄러진 41.28달러의 장을 마감했다. 지난 2014년 11월 28일 이후 5년여 만에 최대 낙폭으로 2016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40달러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어떤 게 심각하냐? 미국의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원래 유가가 그 50달러에서 60달러 밴드 구간에서 움직이는데 무려 20% 이상이 빠졌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요즘 3월인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져야지 이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주식은 올해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 9월 달 정도에 투자를 했다가 한 3월 달 정도에 이제 걷어들이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마스크 업체 빼놓고 나머지 업체들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유가가 폭락했고요. 미국은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양적 완화를 왜 해야 됩니까? 경기 살리려고 양적 완화 하는 거죠.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가 경기를 살리는데 그 전서부터 양적 완화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왔냐면 미국의 연준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9월 달서부터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예. 그러면서 최근에 양적 완화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9월 달에는 왜 양적 완화를 많이 했냐? 요게 어떤 거냐면 레포 금리 시장, 레포 시장이 급등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는 양적 완화를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다가 이때부터 줄이기 시작했었죠. 이때는 뭐였었냐면 금리를 같이 올리고 그리고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그런 식을 이제 꾸준히 해오다가 이때부터 다시 양적 완화를 이제 다시 늘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었죠. 예.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보시면 한 작년 9월 달 정도부터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 양적 완화를 왜 하게 됐냐? 요게 셰일가스 업체나 아니면 부동산 리츠 회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리츠 회사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냐?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는 1%죠. 근데 월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월세가 굉장히 비싸요. 원룸 하나에 뭐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컨테이너에서 자고 구글러들이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애플 같은 경우는 집을 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주택 시장이 화랑입니다. 화랑이니까 얘네들이 뭘 해야 돼요? 예. 단기로 돈을 빌려서 아주 이제 적은 금액에 단기로 돈을 빌려가지고 장기로 월세를 놓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성업 중인 게 부동산 리츠 회사입니다. 부동산 리츠 회사는 심하게는 연간 한 10% 넘는 배당을 주는 데도 있어요. 매월 주면서. 그래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언제 어려워졌냐? 이때 어려워진 거죠.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그때 어려워진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유동성이 마르면서 언젠가는 유동성이 마르면서 갑자기 레포 금리가 10%까지 올라간 거죠. 레포 금리가 10%까지 올라간 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거냐면 기준금리가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리 차이는 한 2%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야 정상인데 시중에 돈이 마르다 보니까 10%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10%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그 연준에서는 돈을 다시 풉니다. 이렇게 양적 완화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왜 다시 하게 됐냐면 이러다가 이제 회사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단기 레포 시장에서 그 채권 같은 거 맡기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 투자했던 기업들이 망하면 이게 이제 중소기업, 중소은행들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망하는 거고 그런 게 같이 망하면 글로벌 투자회사들, 글로벌 금융회사들까지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서둘러서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한 거죠.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숨통이 트인 곳이 어디냐? 쉘가스 업체입니다. 이 쉘가스 업체들은 그 사우디 석유 시설, 그 드론 공격이라든가 솔레이마니 폭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때 유가가 60달러를 넘어가면서 이제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50달러에서 60달러 구간을 이제 항상 밴드 구간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적자입니다. 얘네들은 한 60달러 정도 넘어줘야지 아주 중소업체들까지도 이제 살아남는데 현재는 쉐일가스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회사들이 싹 다 망하고 뭐 엑선모빌이라든가 아주 큰 회사들이 거의 그 모든 쉐일가스 업체들을 다 그 가져가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그 회사채가 굉장히 많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미국 정부는 유가가 많이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원하지 않냐면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트럼프 재선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중동 국가들의 힘이 커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세한 셰일가스 업체들은 정급 본드 등급의 회사채를 마구 발행해가지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41달러까지 수직으로 추락했죠. 그러니까 적자는 더 커지고 그 정크 등급은 더 커진 거죠. 뭐 BBB 뭐 이런 식으로 커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쓰레기 등급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그 연쇄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양적 완화를 하기 전에 그 연준이 뭘 해야 되냐? 먼저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베이비 스텝으로 해서 0.25%를 낮춰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낮췄냐? 0.5%를 전격 인하를 했어요. 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일 기준금리를 0.5% 전격 인하했고요. 그리고 0.25%씩 금리를 조정하는 일명 그린스판 베이비 스텝 원칙에서 벗어난 5%포인트 비컷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정에서 없던 그 깜짝 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 1%에서 1.25%까지 떨어진 거죠. 이게 왜 이렇게까지 그 떨어뜨렸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떨어졌습니다. 증시는. 왜냐하면 얼마나 안 좋길래 이렇게까지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냐. 이게 2008년도 이후에 이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포가 이제 더 커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뭐 다음날 이제 바이든이 슈퍼하이힐에서 이제 샌더스한테 이기면서 다시 올랐어요. 바이든이야 뭐 그 시장주의자고 샌더스는 이제 사회주의자다 보니까 바이든이 되면 그냥 팡 같은 기업들은 전부 해체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긴 게 오히려 이제 호재가 돼서 이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결국 다음날 어떻게 됐냐? 마이너스 3% 찍으면서 다시 떨어졌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도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TLT는 금요일 날만 한 5% 정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상황은 뭐냐? 현재 상황은 안 좋다라는 거죠. 금리를 근데 연준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렸냐? 이렇게 내린 거는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이제 제로 금리를 염두에 두고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가 되면 그 미국의 회사채 시장은 무너집니다. 따라서 배당을 많이 주는 부동산 리츠 회사나 시열가스 회사들이 단기 레포에서 의존한 그 회사들이 도미노 부도가 이어지고요. 이러면 지방은행들이 무너지고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한테서도 이제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죠. 뉴스에 이제 빵빵 터지는 거죠. 지방은행 망했다, 뭐 망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전부 은행에 와가지고 줄 서서 돈 이제 내 돈 내놔라 이런 식의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2008년도 금융위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해외에 있는 주식, 부동산, 채권들을 마구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산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그 BIS 비율이 있거든요. BIS 비율이 뭐냐면 한 8% 정도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100% 정도의 내가 이제 현금을 자산을 유치를 했어요. 예금을 받아서. 근데 가장 수익률이 좋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100%를 다 그 빌려주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금자가 그랬을 때 줄 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8% 정도는 그 돈을 빌려주지 말고 그 예치를 해놔라라는 거죠. 그래서 8% 정도를 예치를 해놓은 게 이제 BIS 비율인데 이 BIS 비율이 8%면 우량한 은행이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뱅크런이 일어나면 우량한 은행들이 8% 갖고는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0%, 20%, 30% 이런 식으로 그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게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터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 글로벌 이제 투자 은행들이 뭘 하냐면 해외에 있는 자산들을 모두 회수합니다. 주식이요, 있는 대로 다 팔아버리고요. 채권이요, 전부 팔아버리고 그리고 부동산까지 전부 팔고 그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강달러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1200원에서 1600원까지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1200원까지 다시 빠졌다가 1600원까지 급속도로 올라갔다.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때 이제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연준은 원래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를 0.5%로 이제 파격적인 인하를 하면서 이제 4번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4번 정도밖에 안 남았냐? 지금 1%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0.25%씩 내리면 4번 정도밖에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연준이 3월 17일에서 18일 날 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그때 안 낮추면 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또 떨어지겠죠. 그리고 4월 달에 또 낮춰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트럼프가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총알을 이제 다 쓴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왜 연준이 이렇게 무리하게 0.5%를 총알을 다 썼을까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연준의 노림수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연준이 뭘 하냐 총알을 다 씁니다. 회사채 매입을 다 쓰고 회사채 매입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 원래 이제 레포 시장의 불안은 연준이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줄이면서 이제 벌어진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레포 시장이 불안하니까 양적 완화를 다시 했어요. 다시 했는데 요번 우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셰일가스 업체들이 줄도산 이제 공포에 다시 이제 떨게 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회사채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러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될 수도 있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국채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부실한 회사채 이런 것들은 사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버냉키 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버냉키 때는 뭘 할 수 있었냐? 부실한 회사채를 살 수 있었죠. AIG 같은 경우가 망할 수 있었는데 이런데 회사채도 막 사고 AIG를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인수를 한 적이 있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팔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부실한 회사채를 직매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패까지 이제 보여줘야 되냐. 의회가 회사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 빨리 제로 금리 퍼센트까지 이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양적 완화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보고 손을 벌리라는 거죠. 누구한테? 의회한테. 니네들이 지금 회사채를 살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0.5% 비컷을 한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가를 이제 보면서 이제 알겠지만 심각해지면 어떤 시나리오까지 가능하냐. 만약 이런 의도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일단은 회사채 시장에서 부도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셰일가스 업체라든가 리치 회사라든가 이런 데들이 막 쏟아지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금리를 낮추고 결국은 이제 0%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무한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준은 나 할 거 다 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서라. 미국
대통령하고 그 국회에서 나서가지고 회사 시장을 직매입을 해라라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진짜 공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근데 이제 반대로 시나리오가 있기는 합니다. 네, 뭐냐면 중간에 이제 치료제 같은 것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확산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름이 되면 그 바이러스는 좀 힘을 못 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미 같은 데가 아직도 이제 바이러스가 그렇게 창궐하지 않은 게 여름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까지 가진 않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봐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지금까지 이제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고요. 시장을 보면서 상황에 우리는 대응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해를 할 때 결국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3%가 뜨면 한 달 기다리는 거고 또 3%가 떴다? 또 한 달 기다리는 거고요. 한 달에 4번 떴다? 아, 공황이구나. 그때는 2달 기다리는 거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3%가 뜬 지 한 달 지났는데 공항까지는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달러 갖고 주식 사면 됩니다. 세계 1등주 사는 거야. 아,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막 머리를 쓰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투자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뱅크런까지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뭐 준비해야 됩니까? 달러를 준비했다가 원화하고 달러의 원달러 환율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뭐 환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매뉴얼대로 하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